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 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새 집으로 알아봐야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제쯤 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델림이 국토부의 두 전문가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을 낱낱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한시겸 사무관입니다.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 해결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관님이 나오시니까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몇 가지 좋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원래는 부모 가구 단위로 지급하던 이 주거급여를 올해부터 보완해 부모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게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냥 같이 지급을 하던 걸 이제는 세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그 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청년 특별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사업. 네, 월세라는 단어가 귀에 팍 꽂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 사업을 각자 시행 중인데요. 이제 국가에서도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2022년 상반기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놓이는데요. 그런데 사무관님, 제가 주변에 이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임대주택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에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 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 임대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행복주택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임대주택이면 좀 시세보다 일반 월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가 중요합니다. 자, 임대료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윗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층에게는 임대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임대료도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 신혼부부는 80%, 소득이 있는 청년은 72%,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또는 대학생은 68%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월세가 책정되어 있다. 그럼 임대주택은 40만 원 정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4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로?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자, 지금 집을 구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다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매입임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청년 임대주택의 또 다른 유형인 매입임대는 도심지에 위치한 기존 원룸,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한 이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징으로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습니다. 때문에 자가 차량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또 매입임대 주택 중 일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슬세권 가능합니까? 슬리퍼 신고 주변의 환경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슬세권인가요, 여기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이제 매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솔직히 호텔은 좀 월세가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거주하기가 좀 애매하다, 주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우선 주방이 각 객실에 없는 것은 공유 주방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소를 하고 있고, 월세가 좀 비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월세가 아니고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80%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 주변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니까 높은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치가 요지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행복주택과 매입 임대주택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꼭 여기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특별히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이 주택에 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네, 딱 맞는 제도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유형인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이 있다면 국가에서 해당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청년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제도를 직접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뱅크,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래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제가 집주인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거 굉장히 복잡하나요? 전세임대 제도를 잘 모르시는 집주인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고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집주인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집주인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또 나와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가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신 한시겸 사무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청년들이 전세금을 구하기, 월세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임상준 사무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임상준 사무관입니다. 자, 사무관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는 거죠. 버팀목,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지지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든든한데, 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완전 적을 준비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펜 들고 적을 준비하시고 아주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세대주 중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 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마다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는 연 1.8%,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연 2.1%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적으셨죠? 자,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계신다면 더 좋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또 뭔가요? 네, 이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맞벌이이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청년들께서 1.2%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래 2021년 12월에 종료 예정인 상품이었지만 2023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고졸 취업자분들을 위해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안 됐었나요? 고졸 취업자분들은? 네, 기존에는 원래 성년이 아니면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 그러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졸 취업자분들께서는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지나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혜택은 없을까요? 네,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꿀 정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알려주세요. 네. 좋은 준비됐습니다. 네, 이건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용어 좀 어려워요. 보증부 월세가 뭐예요? 네, 질문이? 보증부 월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집을 임차할 때 이제 보증금을 걸게 되는데 이렇게 월세 또는 소칭 반전세라고 불리는 이런 계약들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이제 보증부 월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 청년분들이 보증부 월세에 들어가는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함께 1%대의 저렴한 금리에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자격은 연소득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대출 대상 주택도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현재 60만 원인데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은 3,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원래 4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지금 1월 말부터 은행과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진행할 예정이니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소득 부분이 개선이 된 게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서 살짝 넘기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혜택이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전세, 월세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청년분들 특히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을 많이 하는데, 또 이게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도 사무관님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출시한 저축 상품인데요. 사실 이 상품을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3년 이내에 되실 예정이신 무주택 세대원들께서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에서 1.5%포인트 우대금리가 이제 들어가는 상품이고요. 또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이 또 맞으면 이자소득도 비과세가 되고 또 월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융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내년 2022년부터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또 23년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또 이제 내년 22년부터는 연소득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니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혜택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 청약통장 이자를 1.5% 더 플러스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도 되고 그리고 가입 기간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요건도 소득 요건도 조금 더 완화가 됐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또 혹시나 안 하셨던 분들은 전환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자금 마련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좋은 집을 좀 찾고 싶은데 그동안 청년들이 민영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좀 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도 좀 높아졌나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20%로 그리고 민간택지의 경우도 7%에서 10%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원래
혼인 중이거나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자녀 수 순서대로 공급을 했었고요.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아직 1인 가구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나 청약은 포기했다. 난 자녀 수를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1인 가구는 청약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이번에 개선된 내용 중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히 네.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사실 이번에 개선을 할 때 저희가 염두에 둔 부분이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원래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불가능했었고, 또 대기업 맞벌이 신혼 같은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이 곤란했었습니다. 또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자녀 수 순서대로 공급이 돼서 당첨이 어려운 무자녀 신혼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이 경쟁률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싹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30%를 요건을 완화를 해서 추첨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물량에 한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또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초과돼서 맞습니다. 못 하시는 분들 또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네. 사전 청약 민영주택에서도 확대가 될 예정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청약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메모하셨죠?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지금 이미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 좀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분들께 70%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 자녀 30%는 또 이제 신규로 이번에 편입된 사각지대 대상자들과 함께 대기 수요자 중에서 탈락을 하신 분들도 한 번 더 포함을 해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이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자산 기준을 따로 적용을 해서 소위 이제 금수저 특공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례를 제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에 1인 가구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아, 역시 국토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당장 주거비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부터 전월세 지원,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나아가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약과 주택 공급, 특별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었고요. 네, 본인에게 혹시 필요하다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의 두 사무관님들 덕분에 네, 여러분들의 고민, 제 고민과 의문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집을 구할 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좋은 집 안전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은 집을 구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자, 무사히 집을 구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 전해주시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혜택들을 꼭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도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본인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집을 한번 구하러 떠나볼까요? 자, 우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